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의 허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어린 여러분 잘 듣고 꼭 좀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예방수칙 잘 지키고 또 부모님에게도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 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안타까운 살해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강동구에서 올해 3월 달에 발생했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7세 4살에서 3명의 아이가 이렇게 그 주택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좀 춥다 보니까 난로가 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아이들 보다가 잠깐 일부러 간 사이에 그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지면서 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어린아이 3명이 목숨을 잃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항상 물과 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사고 원인을 볼까요? 이런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런 난로가 불이 있는 주변에서는 이렇게 뛰어놀거나 장난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난로가 주변에는 안전 울타리, 안전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서 만에 하나 이렇게 장난치다가도 난로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런 안전 울타리, 안전 펜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놀이에 빠지면은 위험이 가까이 오는 거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동생들, 또 어린아이들끼리 놀을 때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항상 주의 있게 봐주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한 겁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우리 한번 몇 가지 선생님이 퀴즈 문제식으로 좀 질문을 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7가지의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자, 요새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가 1번, 2번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그런 놀이터, 3번이 가정, 4번이 학교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한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거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서 선택해 보고요. 자, 정답은 3번 가정입니다. 우리 소비자원에서 어린이들 안전사고 통계를 쭉 분석을 합니다. 집계를 하는데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가정은 결코 우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정에서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사고의 7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만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히 어린이는 조금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어린이는 이 흔히 뭐 사고의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라는 것은 어린이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이면 독립변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 또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은 항상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의 반경 한 300m 이내를 스쿨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쿨존은 그만큼 아이들이 등하게 하는 그 장소를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또 경찰이 이런 과속 난폭운전 차량들 단속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게 하도록 돌봐주는 곳 그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보호구역이 스쿨존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는 시간, 또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장소는 3번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집에서 가스가 새면은 샌 가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린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보면은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하는데 우선 이 가스가 새면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린이 여러분 샌 가스 혹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가스는 전에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났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요새 가스 사고가 퐁퐁 나고 하니까 가스에다가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를 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 갔다 집에 왔는데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가스가 샜을 때 불을 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스가 샜어요. 그러면 그 샌 가스는 자, 1번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2번 천장 위로 올라간다. 3번 천장과 바닥의 한 가운데쯤에 있다. 4번 가스레인지 주변에 있다. 자, 몇 번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가스가 새면은 이 샌 가스는 어디에 있을까? 자, 정답은 2번 천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조금 어려운데요. LNG를 쓰고 있어요. LNG. LNG는 가스가 새면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위로 올라가고 흔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LPG라고 합니다. 이 LPG는 식당에서 가스가 새면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현재 이 제주도 빼놓고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런 건 다 L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면은 천장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고 위를 쓸어줘야 됩니다. 위를 쓰는데 쓰는 때는 신문지라든가 방석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위를 쓸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린이 여러분 이 가스가 새 있으니까 선풍기를 켜가지고서 내가 일시에 다 뽑아버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선풍기를 켜고서 다 뽑았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팡 터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가스가 샜을 때 절대 이 전열기구 전원을 끄거나 키면 안 됩니다. 자칫 샌 가스가 전기 콘센트 주변에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서로 전기하고 가스는 좀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어가지고 자칫 콘센트 주변에 가스가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켜거나 끄거나 스파크 현상이라고 하죠. 스파크 현상으로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린이 여러분이 알고서 부모님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안전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이런 걸 알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서 자칫 선풍기를 켜거나 샌 가스가 위에 있는데 바닥을 쓸거나 이래갖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고 또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 가정에는 이 위험 요소가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끄러져 가지고서 머리가 다치고 또 뼈가 또 부러지는 그런 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자, 1번 주방이다. 2번 거실, 3번 안방, 4번 욕실, 화장실입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쉽죠? 자,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이죠. 항상 이 욕실에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천히 걷는 경우하고 뛰는 경우하고요. 뛰는 경우가 사고음이 7배나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천천히 걷는 습관, 뛰면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변이 메려서 막 갑자기 막 문을 열고 막 빨리 확 뛰어가다가 자칫 그 화장실에 물기가 있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화장실에는 이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다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엄마 아빠 욕실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야 돼요라고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들하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걸 알고 제대로 지키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려주라고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 뭐 발코니라고 하죠. 베란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추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추락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베란다 높이를 이렇게 해놓는데 반드시 이몇 센치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켜 놨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번 80cm다. 2번 1m다. 3번 1.2m, 4번 1.4m.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1.2m예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 120cm 정도, 뭐 조금 더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1.2m 정도는 되도록 해놔야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의 높이는 1.2m. 흔히 또 간살 간격이죠. 살과 살의 간격은 10cm 이하로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간살 간격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머리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120cm, 간살 간격은 10cm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으로 몇 문제 물어볼게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의자나 책상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알겠죠? 이거는요. 자, 우리가 이 베란다를 120cm로 해놨는데 결국은 그 앞에 의자나 책상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자칫 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은 이런 거를 밟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밟고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베란다 앞에 의자나 책상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치워놔야 돼요. 자, 6번째입니다. 우리 불이 났을 때 신고 번호, 신고 방법 아시죠? 우리 119입니다. 119에 신고해가지고서 전화해서 우선 주소부터 얘기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어디고 주변에는 어떤 큰 건물이 있고 이러면서 하고 반드시 그쪽 소방관이 먼저 전화를 끊기 전까지는 반드시 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스가 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가스 배관의 연결 부위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가스 밸브를 오래 쓰다 보니까 균열이 생겨가지고서 뭔가 좀 뭐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러면 가스가 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스 새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누 가지고 이렇게 비누방울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솔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 보면 그 가스 배관의 연결 부위라든가 또 배관 주변을 이렇게 칠해 보는데 만약에 비누 칠했는데 비누방울이 맺힌다. 그러면 가스가 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연락해 가지고서 가스 배관 연락해서 다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우리 집의 안전 점수는 몇 점인가요?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안전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걸 만들었는데요. 자, 처음에 욕실입니다. 욕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 없다. 우리 미끄럼 방지 매트 있다 해놔야 된다고 했죠. 물기가 있으면 그만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점이고 0점입니다. 그 다음에 욕조에 물이 받쳐 있으면 안 돼요. 욕조에 물이 받쳐 있으면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영유아 동생들이 장난치다가 아무리 낮은 물에도 잘못하면은 익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욕조의 물은 항상 썼으면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0.5점. 그다음에 헤어드라이기나 전기 제품. 우리 욕실에 전기 제품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실에는 물이 있다 보니까 수분이 있고 이 수분이 습기가 있거나 수분이 있으면은 감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욕실에다가 헤어드라이기라든가 머리 감고 머리 말리기 위해서 자칫 감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또 이 헤어드라이기를 하다가 잘못 떨어뜨려 갖고 욕조에 물이 있는데 물에 떨어졌다. 그러면 욕조 안에 있는 아이가 감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욕실 안에는 이 전기 제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유독성 세제, 락스라든가 뭐 표백제, 빨래하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우리 여러분 뭐 이런 거 위험성 알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들은 저게 이쁘니까 해가지고 마개를 따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어린이들 손에 안 닿는 곳에 높은 데다 올려놓는다든가 이 안 보이는 곳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이 현재 욕실에 몇 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에 콘센트, 특히 어린 영유아 동생들,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갖고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자칫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들은 이 젓가락 같은 걸로 콘센트 주변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에 감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영유아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콘센트 보호덮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덮개 넣으면은 찔러도 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콘센트 보호덮개가 있으면 7점, 없으면 0점. 그 다음에 선풍기. 선풍기는 반드시 보호망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장난치고 뭐 이러다가 자칫 손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보호망이 있다 없다에 몇 점. 또 블라인드 줄을 담는 안전함.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블라인드 줄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기어가서 블라인드 줄을 잡고 아이들은 줄을 잡으면 이렇게 목에다 감아요. 목에서 감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목이 졸려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줄은 그런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블라인드 줄은 똘똘 말아가지고 중간쯤에다 이렇게 함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손이 안 닿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7점, 없으면 0점이에요. 자, 우선 안방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방인데요. 우선 이 창문 밑에 침대나 피아노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 밑에 침대나 피아노 뭔가 밟고 올라갈 게 있으면은 밟고서 창문 쪽을 보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창문 밑에 침대나 밟고 올라갈 게 있으면은 0점, 없으면 7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문에 손김 방지 패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치면서 문을 꽝꽝 닫고 하다가 손 끼어가지고서 다칠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바람이 오면서 문이 꽝꽝 닫힙니다. 반드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손김 방지 패드를 해놔가지고서 만약에 문이 꽝 닫힌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지 패드가 있으면 7점, 없으면 0점. 그다음에 방과 거실 사이에 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음은 방과 이 거실 사이에 턱이 있으면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바닥에 뭐 물기가 있다라든가
또뭐 비누 같은 게 있다든가 또 턱이 있다든가 그러면 항상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위험물질 특히 턱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턱이 있다 그러면 0점 없으면 7점을 주는 거죠. 자,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했죠. 우리 베란다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걸 밟고 올라갈 의자라든가 책상이 있으면은 아주 위험하다겠죠. 그래서 혹시나 베란다 앞에 그런 의자나 책상 뭘 밟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0점, 없으면 10점입니다. 또 우리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소화기는 우리 빠르게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제품이죠. 소화기가 있으면 10점, 없으면 0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시 환기 방법.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우리가 가스가 새면은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가 나고, 이 가스가 셀 때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위를 쓸어서 밖으로 빼내야죠. 그 다음에 왜 새는지 비누를 개 가지고서 한번 그 밸브 주변을 이렇게 칠해 보는데 만에 하나 비눗방울이 맺혀지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집의 안전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한번 안전 점검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우리 집 안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니까 9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안전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안전한 겁니다. 또 80점에서 89점 사이 나면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70점대가 나오면 보통입니다. 또 60에서 69점까지는 위험한 편이고요. 또 60점 이하가 나오면 매우 위험해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만드는 우리 가정의 안전 점검을 해보시고 안전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집의 안전 점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입니다. 우리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물을 받아놓지 않고 뭐 전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안방에는 방문에 손김 패드를 설치하고 방과 거실 사이에는 턱을 없애고 특히 여기 곰 인형의 눈, 침대 블라인드 줄 이런 부분 흔히 곰 인형의 눈 알은 자칫 우리 아이가 손가락으로 파내 가지고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원래 곰 인형의 눈알은 헝겊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 발코니에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밟고 올라가는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발코니 높이는 120cm 이상, 간살 간격은 10cm 되고요. 또 거실에서 우리 콘센트 보호덮개라든가 선풍기 보호망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또 주방에서는 우리가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또 소화기의 중요성 또 가스가 샜을 때 어떻게 환기시키는지 이런 방법들 자세하게 배웠죠.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옮겨주고 또 부모님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우리 가정에서 한건에 우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